자, 그 다음에 삼각분포하중을 보겠습니다. 단순보에 삼각분포하중, 최대 분포하중은 오메가로 놓죠. 최대 분포하중 오메가로 놓고 지금 보의 길이, 스팬의 길이는 L로 잡습니다. L로 잡고요. 좌측 끝단은 힌지 지점 A, 우측 끝단 가동 지점 B 이렇게 잡죠. 자, 그러면 반력을 구하려면 일단 집중하중을 고쳐야 돼. 집중하중을 고치면 2분의 오메가 L입니다. 2분의 오메가 L이고 우측 B 지점까지 거리는 3분의 L이 되겠죠. 3분의 L. 꼭지점까지 거리는, 즉 좌측 끝단까지 거리는 3분의 2L이 됩니다. 3분의 2L, 3분의 L. 이렇게 돼요. 1차 직선이니까, 분포하중이 1차 직선이니까 BMD선은 2차 곡선. 2차 곡선. 그러니까 SF선도가 2차 곡선, BMD가 3차 곡선. 이렇게 되겠지. 자, A점의 반력, RA. B점의 반력, RB. 이렇게 해서 반력부터 계산해야 돼요. 반력을 계산하면 RA는 B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식 세우면 되죠. B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식 세우면 L분의 작용하는 하중 2분의 오메가 L 곱하기 반대지점까지 거리 3분의 L 해서 L 하나 지워져서 6분의 오메가 L 6분의 오메가 L 이렇게. RA는 6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됩니다. RB는 2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RA죠. 2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RA니까 RA가 6분의 오메가 L이야. 6분의 오메가 L. 그럼 6분의 2 오메가 L이죠. 통분해서 정리하니까 6분의 2 오메가 L이고 약분하니까 3분의 오메가 L. 자,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RA보다 RB가 크죠. 자, 그러면 SF선도를 그리면 보의 길이를 X축으로 잡아서 RA, 좌측 끝단부터 RA 위로 올라가니까 전단력의 방향 플러스 RA로 올라가 6분의 오메가 L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전단력이 플러스인데 어느 순간 전단력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왜? 끝단이 지금 B단 끝단에서 지금 RB가 반력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바뀐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RB는 밑에서 올라오죠. 밑에서 올라와. 즉 RB는 마이너스, 전단력이 방향이 마이너스다니까 밑으로 내려가. 3분의 오메가 L로 내려가서 1차 직선이니까 2차 곡선으로 이렇게 떨어져. 플러스 마이너스.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 나오겠죠. 2차 곡선으로 해서 SFC 선도 표현이 됩니다. BMD 선도는 3차 곡선. 보의 길이 X축 잡아서 A점, B점. 좌우측 끝단은 전단 굽힘 모멘트가 제로입니다. 제로고 방향은 플러스가 되겠죠. 굽힘 모멘트 방향은 RA에 의해서 치고 올라옵니다. RB에 의해서 치고 올라와.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이. 전단위가 제로가 되는 지점까지 좌측 끝단에서 A 지점에서 굽힘 모멘트 크기 제로, 방향은 플러스 3차 곡선으로 올라와야죠. 3차 곡선으로 올라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지점까지. 그 다음에 다시 B 지점까지 3차 곡선으로 떨어져야 돼. 이렇게. 3차 곡선으로 플러스 BMD 선도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최대 굽힘 모멘트는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생겨요. 그래서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까지 A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3분의 L입니다. 루트 3분의 L이고 그 지점에서 굽힘 모멘트 크기는 고루트 3분의 오메가 L의 제곱으로 표현이 돼요. 1차 분포하중, 삼각 분포하중이 작용하면 최대 굽힘 모멘트는 고루트 3분의 오메가 L 제곱. 고루트 3분의 오메가 L 제곱.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루트 3분의 L이다. 이렇게 본다. 등분포하중이 작용할 때는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은 중앙이야. 우리가 따로 결정을 안 해봐도 돼. 안 해봐도 돼. 그
중앙에서 최대 굽힘 모멘트가 8분의 오메가 L 제곱.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면 돼요. 단순보,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경우는 단순보, 등분포 하중 또는 돌출보, 에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최대 굽힘 모멘트를 구하라고 하면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그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최대 굽힘 모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일반식을 세워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식을 세워서 본다면 A 지점은 A 자체 끝단은 x 이퀄 0인 지점이고 우측 끝단은 x 이퀄 L인 지점이 되죠. A 지점은 x 이퀄 0, B 지점은 x 이퀄 L인 지점으로 봐야 돼. 그래서 x 이퀄 0인 지점에서 이매의 거리 x를 잡아. 이매의 거리 x를 잡아서 이 x인 지점에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지금 찾아봐요. 그러면 왼쪽을 이쪽을 자유물체도로 잡아라 이거죠. 자유물체도로 잡아. 이렇게. 그러면 자체 끝단에는 반력 RA가 6분의 오메가 L이 걸리고 있어요. 걸리고 있고 X인 지점에서 분포 하중이 오메가 X로 났을 때 이 오메가 X를 구해야 돼. 오메가 X는 이렇게 삼각형, 밑변이 X인, 높이가 오메가 X인 이 삼각형과 밑변이 L이고 높이가 오메가인 이 삼각형하고 닮은 꼴이죠. 닮은 꼴이니까 비례의 관계가 성립이 돼. 그래서 비례식으로 오메가 X를 정리를 해. 그러면 X 대 L은 오메가 X 대 오메가에서 오메가 X는 L분의 오메가 곱하기 X 이렇게 정리돼. 비례식으로. X 대 L은 오메가 X 대 오메가 이렇게 봐서 오메가 X는 L분의 오메가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단력을 구하는 일반식을 세워요. fx를 구해. fx를 구하면 지금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오메가 x가 걸리고 임의의 보의 길이는 x고 RA는 6분의 오메가 L이고 이렇게 있죠. 그럼 얘를 집중화적으로 고쳐야 돼. 얘를 집중화적으로 고쳐. 집중화를 고치니까 2분의 오메가 x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x인 지점까지 거리는 3분의 x예요. 3분의 x. 그러면 전단력은 어떻게 돼? 이 지점에서 전단력의 방향은 6분의 오메가 L이 자체 끝단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측 끝단은 무조건 내려와야죠. 얘 반대 방향으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fx 이렇게 잡아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fx는 6분의 오메가 L에서 2분의 오메가 x 곱하기 x를 빼주면 되죠. 여기서 시그마 f 이퀄 0 이렇게 식을 세워서 fx를 정리하는 거니까 6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6분의 오메가 L 상방향 플러스 2분의 오메가 x 곱하기 x는 마이너스. 오메가 x가 얼마야? 오메가 x가 L분의 오메가 곱하기 x죠. 오메가 x가. 여기서 오메가 x가 L분의 오메가 곱하기 x야. 그러니까 이 L분의 오메가 곱하기 x제곱이죠. 이 L분의 오메가 곱하기 x제곱으로 fx가 정리돼요. 여기서 x가 0이면 전단력 f는 0을 갖다 대입시키니까 6분의 오메가 L이죠. RA야. RA의 크기가 나옵니다. x 이퀄 L이면 f는 6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x가 L이니까 하나 없어져서 2분의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통분을 해. 6으로 통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6분의 2 오메가 L이니까 3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3분의 오메가 L로 정리되는 거야. 이게 뭐야? RB죠. RB야. RB. 자, 이렇게 봐서 지금 RA는 6분의 오메가 L, RB는 마이너스 3분의 오메가 L로 표시를 해놓고 fx는 x의 제곱, 2차 곡선으로 연결해야죠. 2차 곡선으로 쭉 연결을 해줍니다. 2차 곡선으로 연결을 해서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으려면 이거를 0으로 놔야죠. x 이퀄 0으로 놓고 보면은 6분의 오메가 L 이퀄 2L분의 오메가 X의 제곱이니까 오메가 지워지고 6, 3으로 정리되고 X제곱이 3분의 L제곱이니까
x는 마이너스가 필요 없고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루트 3분의 L이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위치가 돼요. 이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위치,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위치를 찾아라 이런 문제도 나와.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위치를 찾는 이유는 최대 굽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최대 전단력은 3분의 오메가 L입니다. 6분의 오메가 L이 아니라 3분의 오메가 L이 최대 전단력의 크기예요. 마이너스지 않느냐, 플러스가 크지 않느냐. 이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기를 결정짓는 부호가 아닙니다. 크기를 결정짓는 부호가 아니라 얘는 방향이란 말이죠. 전단력의 방향. 그 전단력의 방향에 의해서 이제 전단 변형이 되는 그런 이제 방향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크기를 결정하는 부호가 아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최대 전단력 하면 3분의 오메가 L로 풀어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mx를 계산한다 그러면 mx를 구한다 그러면 자, 어떤 회사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면접을 가잖아요. 그러면 면접 볼 때 이 전단력 선도나 BMD 선도 이런 거 그려보라고 하는 반력 구해봐라 이런 사람도 있대요. 들었어 학생들한테. 제가 면접 보고 왔는데 그 외팔부 자유단 처진 구하라고 했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처진 구해봐라 하는 거. 그런 거 또 분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어쨌든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할 때 도움이 돼요. 전공 면접 같은 거 할 때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전공들을 물론 이제 자격증이 뭐 깊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하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갑자기 전공 면접 준비하라 그러면은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공부를 좀 해두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할 수가 있어요. 가서. 이렇게. 자, mx를 구해 보는데 자유물체도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잖아, 그죠? 그려놨으니까 6분의 오메가 L 곱하기 x는 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생기고요. 2분의 오메가 x 곱하기 3분의 x, 6분의 오메가 x의 제곱이 되겠죠? 반시계 방향. 이거 더하면 되죠? 그러면은 mx는 무슨 방향으로 생겨? mx 지금 r 좌측 끝단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계 방향으로 모멘트 치고 올라오니까 여기 지점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 mx가 작용하는 거로 판단해야죠. 반시계로. 이렇게 항상 짝을 이루어야 돼. 서로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니까 fx나 mx의 방향은 항상 좌측 끝단에 작용하는 하중과 모멘트의 방향 이런 걸 보고선 이제 방향을 잡는 거니까 mx는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 되니까 바로 이제 모멘트 평형식을 세우면 시그마 m = 0 x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mx를 구하는 식은 6분의 오메가 L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x 곱하기 x가 얼마야? 이거죠. 2L분의 오메가 x 제곱이니까 거기에 3분의 x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6L분의 오메가 x의 3승 6L분의 오메가 x의 3승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x의 3차씩 자, 여기서 x = 0이면 굽힘 모멘트 m은 제로가 되는 거고요. 제로가 되는 거고 x가 L이면 굽힘 모멘트 m이 6분의 오메가 L의 제곱 마이너스 역시 6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되겠죠. L 하나 없어지니까 6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제로 이렇게. 그래서 x = 0, x = L 좌우측 끝단 단순부의 좌우측 끝단에서 굽힘 모멘트는 항상 제로야. 항상 제로. 항상 제로고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은 BMD 선도에서 변곡점이 되니까 f = 0인 지점에서 이걸 구해봐야 돼. 굽힘 모멘트를. 그러니까 전단력 f = 0인 지점에서 굽힘 모멘트 m을 찾으려면 이걸 갖다가 대입시켜야죠. 갖다 대입시키니까 6 루트 3분의 오메가 L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서도 루트 3분의 L의 세제곱이니까 3루트 3이죠. 3루트 3에 L의 3승에서 L 하나 지워져. 36, 18 루트 3분의 오메가 곱하기 L의 제곱
정리돼서 18로 통분을 합니다. 뭐 18 루트 3분의 36, 18이니까 2배 오메가 L의 제곱해서 정리하니까 9루트 3분의 오메가 L 제곱. 이렇게. 네? 9루트 3분의 오메가 L 제곱. 그렇게 해서 9루트 3분의 오메가 L 제곱을 찍은 다음에 3차 곡선. 3차 곡선. X의 3차식이야. X의 3차식이고, 굽힌 모멘트 방향이 지금 뭐야? 플러스죠. 플러스야. 플러스일 경우에는 1사분면에서 유로블록이야. 3차 곡선은. 유로블록.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A점에서 굽힌 모멘트 제로고, 전단적인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9루트 3분의 오메가 L 제곱 플러스. 플러스니까 3차 곡선으로 연결하고, B점에서 굽힌 모멘트 제로니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다는 얘기지. 자, 수식을 세워야 되는 경우는, 전단력이나 굽힌 모멘트를 X의 함수로 표현된 그 식을 고르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든가 할 경우에, 일반식을 세운다 이거죠. 또 일반식을 이걸 세울 줄 알아야 돼. 일반식을 세울 줄 알아야 또 처짐을 구할 수 있어. 처짐각과 처짐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세울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걸 우리가 일반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듯이 1차 직선이면 2차 곡선, 3차 곡선. 그리고 임의의 지점에서 전단력과 굽힘을 구하라 그러면 그 점에서 구하라고 하는 점에서 좌우측 중에 한쪽만을 잡아라. 다 잡아서 힘의 평형이나 모멘트 평형식을 적용시키면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전단력이나 굽힘 모멘트 구하라고 하면 반드시 한쪽만 선택해서 자유물체를 그리라는 얘기지. 자유물체를 그려서 힘의 표현을 해놓고 이제 모멘트, 힘의 합을 세우면 그 점에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된다. 이렇게 아예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작업만 해주면 돼요. 수작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봤듯이 최대 굽힘 모멘트를 구하라. 최대 굽힘 모멘트를 구하라. 단순보 또는 돌출보에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mx를 구했을 때 ax의 삼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이꼴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주어졌다.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최대값 최소값 위치에서는 어떻게 돼? 기울기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제로죠. 기울기가 제로야. 기울기가 제로니까 기울기를 구하려면 1차 미분을 해라 그랬어. 지금 x가 그 변수니까 x로 미분을 해. dx분의 dmx 구해 이거를. 구해서 이꼴 제로로 놓고 이 중에 하나가 그러면 x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x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근해 공식 집어넣고 하면 x가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 2개 중에 두 개 중에서 뭐 최대값, 최소값의 위치가 나오겠죠. 그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dx분의 dmx는 뭐야? 굽힌 모멘트를 x로 1차 미분하면 전단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는 거죠. 자, 요거 적용시켜서 푸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할 겸 해서 한번 우리가 해본 거야. 요거 또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돼. 어떤 경우는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mx를 주고서 fx를 구하라 이런 문제. 미분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죠.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 이제 문제들을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문제의 상중하가 있습니다. 중하 레벨에 있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돼.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 정리. 그 개념을 정리로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특별하게 뭐 어떤 그 특별한 테크닉을 요구해서 수학적인 어떤 테크닉을 요구해서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거는 그 높은 레벨의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중상 레벨 이상. 중 레벨에 있는 문제도 중하 레벨이 있고 중상 레벨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중하 레벨, 중상 레벨 이하의 그 문제들을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맞춰줘야 안전하게 평균 60점을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거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어려운 문제 풀어서 합격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잘하는 사람들 얘기고 고득점을 꼭 뭐 내가 뭐 8,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60점 이상. 또 너무 저스트하게 60점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야? 평균 70 정도. 평균 70 정도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고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이상 넘어가고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기준을 삼아서 공부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분들 중에 보면 뭐 60점에 평균 1.2점 모자라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점수가 아예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60점 근방에서 뭐 59점, 58점, 57점으로 평균은 떨어지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그 확실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확실하게 내가 2과목 이상 정도는 적어도 75점, 80점 정도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과목을 좀 만들어 놔야지 됩니다. 특히 재료역학은 어려워요. 삼역학 중에서 재료역학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료역학이 중요해요.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는. 2차 실기 시험에도 이 재료역학이 안 되면 일단 필답형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역학은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재료역학에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70점 이상, 80점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재료역학. 대부분 다 19문제 중에서 20문제 중에서 거의 19문제가 계산형 문제 아니면 공식 유도해서 공식 그 찍어야 되는 이런 문제. 말문제, 뭐 개념 잡는 문제 이런 문제는 별로 안 나와요. 재료역학은. 뭐 한두 문제 나오면 뭐 나올까? 나머지는 다 시간이 요구되는 이런 문제일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잘 잡아서 7, 80 정도 목표로 해서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안배 뭐 1시간 잡을 수는 없잖아. 20문제 푸는데 1시간 잡을 수는 없거든요. 3, 40분 내에 3, 40분 내에 20문제 풀어서 여러분들이 한 70, 80점 정도 맞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정 안 된다 그러면 60점 이상은 일단 넘어야 되겠죠. 2차 실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60점 이상은 재료역학에서 넘길 그런 생각을 해주고 공부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바탕이 안 되면 설계에서 좀 따라올 때 좀 정리하면서 뭐 공식 외우고 그냥 풀겠다 그래도 그 한계가 있어요. 응용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2차는 그렇다 어쨌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